네, 후쿠시마 원전에 지난해 말까지 쌓인 방사능 오염수가 111만 톤에 달하는데, 그린피스는 일본이 내년 도쿄올림픽 이전에 오염수 처리 방식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양 방류 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기 때문에 일본, 후쿠시마 해역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것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서 아베 정부가 해양 방류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수산물 WTO 분쟁에서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8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염수 해양 방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산 쌀 수입을 금지하면서도 쌀로 만든 사케는 수입을 허용하고,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도 젓갈류와 건어포 등 수산물 가공품은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으로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재건올림픽으로 내세우며 후쿠시마를 홍보하고 있고,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 등을 후쿠시마에서 치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의 안전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다시 만나달라며 전 애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가족은 스토킹으로 여러 번 경찰에 신고했고, 실제로 경찰에서 조사도 했으며 가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피해 여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스토킹 단계에서 철저히 막을 수 있었다면 무고한 희생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정말 무겁습니다. 이 여성의 죽음이 과연 개인적인 것일까요?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막지 못했다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18년도 데이트폭력 범죄 형사사건 입건자의 경우 1만 245명이며 신고 건수는 1만 8,671명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데이트폭력으로 숨진 사람은 최근 3년간 50명이라는 결과도 있어서 충격을 더합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죽어갔을 때 국가가 나서서 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죽음이라는 차원에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 거기에 따른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법무부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입법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부처 간의 안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스토킹 처벌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